끓는 점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요. 끓는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이 액체가 끓을 때의 온도잖아요. 예를 들면 물을 예로 든다면은 물을 100도씨에서 끓는다, 그죠? 알코올 같은 경우는 보통 에탄올 같은 경우는 78도씨에서 끓는다 하는 식으로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끓는 온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이제 끓는 점이라고 하고, 물질마다 당연히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성질,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녹는 점은 우리가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예를 들면 물이 얼음이 물로 녹을 때, 이때 이제 0도씨에서 녹잖아요. 이걸 녹는 점이라고 하고, 반대로 어는 점은 물이 얼음으로 얼 때,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할 때를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하잖아요. 녹는 점, 어는 점은 같은 온도고요. 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0도씨 이런 식으로, 다른 물질들은 또 영하 몇 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이 돼요.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을 같이 묶어서 물질의 특성으로 이제 배우는데, 어차피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끓는 점 같은 경우 우리가 1학년 때 상태 변화할 때도 배우지만, 끓는 점 같은 경우는 액체와 기체가 같이 공존하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이제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열을 시켜주는 거고, 열을 계속해서 공급을 시켜주잖아요. 그때 액체끼리 가지고 있는 입자끼리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끊어줄 때 열 에너지가 사용되죠. 그래서 같이 공존하면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한다. 요걸 우리가 이제 끓는 점을 했었고, 당연하게도 입자 사이의 인력이 서로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이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끓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을수록 입자 사이 인력이 강한 물질이다. 예를 들면은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알코올은 78도씨에서 끓는다 비교했을 때 알코올보다는 물이 서로 간의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녹는 점, 어는 점 똑같아요. 녹는 점은 반대로 이제 똑같은데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가열해서 녹이는 거잖아요. 똑같지. 근데 이제 어는 점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는 점 같은 경우는 액체가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열을 이제 내뱉는다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요. 그 자체가 이제 냉각이 되겠죠. 냉각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한다는 거랑, 당연히 녹는 점, 어는 점이 높을수록 물질 구성하는 입자의 인력이 강하다. 똑같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같이 배우는 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면 또 1학년 때도 배우지만, 계량형으로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했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쓰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책에 있으니까 보면서 같이 할게요. 1번에 이제 끓는 점 같은 경우는요, 그냥 책을 보면서 정리할게요.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였었고요. 말씀드렸지만 끓는 점은 이제 물질의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녹는 점, 어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면서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요, 순수한 물질인 경우에는 끓는 점, 녹는 점은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순물질을 섞었을 때 혼합물이 되면은 끓는 점은 항상 올라간다고 그랬고, 어는 점은 항상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혼합물이 됐을 때 끓는 점은 계속해서 이제 평행한 구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난다는 말씀드렸었고, 어느 점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한 구간보다는 조금 더 내려간다. 예를 들면은 물보다는 소금물이 됐을 때 0도씨에서 어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영하에서도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눈 오는 날 이제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 같은 걸 뿌리잖아요. 제설제를 뿌리는 이유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뭔가 어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용도 말씀드렸고, 네, 말씀드렸어요. 다시 이제 끓는 점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끓는 점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에탄올하고 메탄올을 비교했는데, 에탄올 말씀드렸지만 끓는 점이 한 78도씨 정도 되고요. 메탄올 같은 경우는 65도씨예요. 같은 알코올이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메탄올 같은 경우는 공업용이고요. 에탄올은 이제 우리가 실험용에 쓰거나 이런 알코올인데, 같은 알코올이지만 구성 성분에 따라서 조금은 끓는 점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에탄올과 메탄올은 끓는 점이 다르므로 끓는 점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밑에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이루는 입자 사이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다. 여기다가 이제 밑줄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물질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물질마다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어는 점이 다른 이유는 물질 사이의 각자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사의 인력이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이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같은 물질인 경우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밑줄해 주시고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라면 한 개 끓일 때랑 라면 한 5개 끓일 때 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물을 끓일 때 보면 항상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래서 작은 물에서 끓거나 뭐 많은 물에서 끓거나 항상 100도씨에서 끓는데 그 차이만 있는데 그 차이는 시간입니다. 질량이 적으면은 빨리 끓을 거고요. 질량이 많으면 천천히 끓을 거다. 하지만 끓는 점은 항상 똑같다. 물은 100도씨, 알코올은 78도씨 기억해 주시고요.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만 달라진다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에탄올 5ml랑 이제 에탄올 10ml를 비교했을 때 끓는 점은 이제 약 80도씨, 그러니까 78도씨 근처에서 다 끓는데 시간이 다르죠. 이제 X축이 가열 시간 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5ml는 조금 더 빨리 78도씨에 도달하는 거고요. 10ml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 78도씨에 이제 도달하는 그래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요. 5ml 에탄올과 10ml 에탄올이 끓는 점은 같다 이제 체크해 주시고 에탄올의 양이 10ml일 때 양이 같을 때는 양이 10ml로 조금 더 많을 때는 당연히 더 늦게 끓겠죠. 이제 단 조건은 불꽃의 세기가 일정해야겠죠. 당연히 그지. 그리고 양이 많을수록 끓는 점에 높게 도달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그 밑에 불꽃의 세기가 강해지면 뭐 당연한 말인데요. 우리가 뭐 가스레인지나 뭐 전자레인지나 인덕션이나 1단보다는 2단, 2단보다는 3단이 더 강한 열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더 강한 열을 공급해 주면 더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한다. 더 빨리 끓는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물을 낮은 불에 끓이는 것보다는 센 불에 끓이면 더 빨리 끓잖아요. 이제 그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이제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 보시면요. 우리 지난주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끓는 점 같은 경우는 입자사의 인력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외부 압력을 높여줘. 그래서 냄비가 있는데 거기다가 뚜껑을 덮고요. 뭔가를 끓여. 그런데 외부에서 압력을 더 세게 해줘. 그럼 더 누르는 힘이 더 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냄비 안에 있는 물을 기준했을 때 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사의 인력은 좀 더 붙으려고 하겠죠. 더 붙어 있겠죠. 위에서 뭔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자사의 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진다. 왜? 입자사의 인력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반대로 외부에서 작용한 압력이 작아졌어요. 예를 들면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냄비로 밥을 해, 버너로. 그러면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입자사의 인력이 조금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외부 압력에서 누르는 힘이 꽉 누르다가 뭔가가 조금 이제 느슨해졌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서로 간에 붙어있던 인력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겠죠. 그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외부 압력이 높아지는 조건은 예를 들면 압력솥 같은 경우 압력솥이라는 거는 진공 상태로 밀폐시켜 놓고 진공은 아니지만 밀폐시켜 놓고 이제 끓이는 거니까 이제 공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냄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뚜껑 넣으면 들썩들썩 하면서 공기가 빠져나가잖아. 그치? 그런데 압력솥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잠궈버리기 때문에 뭐 안에 있는 입자사에 계속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그 활발한 계속해서 벽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입자사의 인력은 점점 빨리 끊어들려고 하겠죠. 네.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는 조건은 이제 높은 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높은 산에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캠핑을 하는데 낮은 캠핑지가 아니라 높이 올라가가지고 아직 그런 경우 없겠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밥을 했다. 그러면은 밥이 설익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외부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이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입자사의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 밥을 할 때 쌀을 잘 익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냄비 위에다가 돌 같은 걸 올려놓고 압력을 인위적으로 딱 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압력을 세게 주면은 이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잘 끓을 수 있겠죠. 높은 점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에 위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액체 가열 곡선 돼 있는데 A, B, C, D 돼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 A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A 같은 경우가 끓는 점이 가장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B, C가 같은 물질이다. 왜냐하면 끓는 점이 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물이다라고 쳤을 때 B, C는 끓는 점이 같다. 하지만 B가 C보다 질량이 작다. 질량이 적다.
양이 적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B와 C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것은 D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이제 질문을 달리 하면요. 입자사의 인력이 가장 강한 물질은 뭘까라고 하면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해서도 찾을 수 있어야겠죠. 자, 오른쪽에 우리 끓는 점에 대해서 7번, 8번, 9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7번 볼게요. 1번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 된다 돼 있는데요. 종류에 관계없이가 틀렸죠. 이제 종류마다 다른 거니까 X가 되겠고요.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돼 있는데 양은 상관없다. 그지? 시간만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X.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가 강하면 끓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네, 맞죠? 네. 3번 맞고요. 4번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함으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가 되는데 아니죠. 이제 물질의 특성이고요. 압력에 따라 변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특성이 된다. X, X, O, X가 되겠고요. 8번 같은 물질을 찾는 건데 C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이고요. A, B는 같은 물질이다. 이거 찾을 수 있어야겠죠. A와 B는 같은 물질이다 맞고 2번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하는 물질은 A이다. 끓는 점이 낮은 A, B 중에서 A와 B 두 중에서는 A가 더 빨리 끓었으니까 물질의 양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장 먼저 끓었다. 시간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A의 양은 B의 양보다 적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빨리 끓었으니까 4번 C의 끓는 점이 가장 높다. 네,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거. 온도를 보면 알겠죠. OX, O가 되겠고요. 9번 높은 산 위는 기압이 낮으므로 우리 아직 뭐 기압에 대해서는 배우진 않았지만 기압이라는 건요 공기 가지고 있는 압력, 그래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표면이 높은 산보다는 공기 압력이 크다. 그 이유는 왜냐면 공기도 이제 물질 입자로 돼 있잖아요. 입자로 돼 있어서 지구가 잡아낸 공기는 중력이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표면 쪽에 공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당연하게 점점점 높이 올라가고 대기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주권으로 갈수록 점점점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잖아요. 그 이유가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기압도 약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요.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물에 끓는 점은 낮아지기 때문에 쌀이 설익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끓는 점이 낮아지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서 누르는 힘이 꽉 누르다가 점점 약해지니까 입자사의 인력이 조금은 느슨해지겠죠. 느슨해지니까 끓는 점도 낮아진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입자사의 인력과 끓는 점의 사이의 관계 이 정도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밑에 이제 2번 녹는 점과 어는 점 볼 건데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니까 쭉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녹는 점이 뭔지, 어는 점이 뭔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녹는 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얼음이 물로 녹는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고체 물질이 액체 물질로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고요. 어는 점은 액체 물질이 고체 물질로 어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예요. 그래서 녹는 점 같은 경우는 열을 가했으니까 가열 조건이 되겠고 어는 점 같은 경우는 열이 방출되는 조건이니까 냉각시다. 라고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똑같이 언급해 드리지만요. 수물질에서는 일정하고요. 혼합물이 됐을 때는 어는 점은 내려간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밑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로르산이라는 게 있는데 로르산은 녹는점이 한 44도씨 되더라. 그리고 8m 상황 같은 경우는 녹는점이 한 62도씨 정도 되더라.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외우는 건 아니고요. 요런 물질들이 있고 물질들마다 녹는점 어느 점 다르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같은 물질인 경우 녹는점과 어느 점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밑줄에 놓으시고요. 양과 상관이 없다. 대신에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의 뭐 100ml, 100ml와 뭐 10ml를 비교했을 때 10ml가 물이 조금 더 빨리 얼겠죠. 그죠? 그런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도달하는 시간만 달라진다. 기억해 주시고요. 2번 한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얼음의 녹는 점은 0도씨이고 물의 어는 점은 0도씨이다. 그래서 같이 잘 기억해 주실 것 같고요. 네, 밑에 이제 3번 한번 볼게요. 이제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어떤 온도에서 물질의 상태는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온도가 지금 28도씨에 맞춰놨는데 한 24도, 25도다라고 생겼을 때는 물은 항상 이 온도에서는 항상 액체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말은 안 되지만 이 공간이 한 0도씨가 돼버렸어요. 그럼 물이 얼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온도에 따라서 물질 상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한 거고요.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1번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 상태이다 되어 있는데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녹는 점이 물은 0도씨야. 근데 0도씨보다 낮은 온도 영하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당연히. 그죠? 녹는 점 아래에서는 당연히 액체가 고체가 됐을 거니까 녹는 점 아래에서는 고체 상태이다. 맞죠? 뭔가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생각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지만 뭐 당연한 예를 들어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2번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의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이다. 물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도씨일 때 아니면 한 50도, 20도씨일 때라도 물은 항상 액체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왜? 녹는 점과 끓는 점. 녹는 점은 0도씨고요. 끓는 점은 100도씨니까 요 사이에 있을 때는 항상 액체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맞죠? 잘 헷갈린다. 그러면은 물을 한번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3번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 상태이다. 예를 들면은 120도씨이다. 그럼 물은 항상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네, 그치? 당연한 예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고체, 액체, 기체에 되어 있는데 이것만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고체, 기체. 여기가 고체가 액체가 되는 녹는 점, 액체가 기체가 되는 끓는 점. 이것도 그냥 스스로 그릴 수 있으면 되고요.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현재 20도씨다.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20도씨예요 현재. 물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예를 들면 산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산소가 녹는 점이 몇 도씨냐? 산소는 녹는 점이 마이너스 219도고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3도예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3도예요. 그러니까 끓는 점보다 높은 상태잖아, 그치? 이미 끓어 있는 거잖아, 우리 지금 상온에서는. 그래서 산소는 기체로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제가 적어 볼 테니까 한번 상태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맞춰보세요. 쉬우니까. 실온이라는 건 현재 온도 상태를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20도씨 정도를 실온 혹은 상온이라고 해요. 산소.
뭐 여기를 한번 생각해서 한번 외워보세요. 실온 뭐 아니면 지금 온도 20도실 때 산소는 어떤 상태일까?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산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죠? 제목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탄올 78도 그냥 써보시고요.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스스로 그냥 생각해도 되겠죠. 논리적으로. 순도 참고로 금속이에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10번하고 11번도 오른쪽 책에 있는 10번, 11번까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20도씨가) 어디에 위치한지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고요. 자, 에탄올 같은 경우는 20도씨가 마이너스 114와 78 사이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잖아요. 녹는 점하고 끓는 점. 그러니까 에탄올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지. 근데 이거 외우나요? 근데 에탄올은 알코올은 액체잖아요. 그치?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은 0도씨와 100도씨 사이에 20도씨가 들어가 있는, 그지?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건데 누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푸나요? 물은 액체인 거 알잖아요. 철은 1538도씨가 녹는 점이에요. 여기가 녹는 점이에요. 그리고 끓는 점이 2861은 여기 있어요. 근데 20도씨는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지? 녹는 점보다 낮은, 당연히 아직 안 녹아 있는 거잖아요. 애가 고체 상태에서. 그러니까 철은 고체 상태예요. 누가 이거 외우나요? 그지? 철은 고체인 거 알고 있는 거죠. 수은요, 요거는 뭐 모르는 수도 있겠지만 과학을 조금 아는 친구들은 수은이 액체 상태인 건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수은 온도계라든지 수은 압력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기압계. 그래서 마이너스 39도와 357도, 마이너스 39도와 357도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20도씨 실온은, 그지? 수는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뭐 우리가 대입해서 실온이 어디에 위치한지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질의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물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오늘 63페이지 10번 보시면요. 이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느 점 각각 몇 도씨일까 돼 있는데 53도씨가 되겠죠. 둘 다. 녹는 점 53도씨, 어느 점 53도씨, 그지? 그리고 2번. 그리고 10번에 2번. 가는 고체, 왜냐? 녹는 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계단이 3층인지 2층인지를 보시고 2층이구나. 그럼 고체, 액체 아니면 액체, 기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녹는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고체와 액체 중에 찾아야겠지. 그래서 가는 고체, 나는 고체와 액체 같이 공존, 그리고 다는 액체, 그리고 라는 액체와 고체가 같이 공존, 그죠? 그리고 마는 고체가 되겠지. 이렇게 상태 찾는 거는 어렵진 않을 거고 녹는 점인지 끓는 점인지만 잘 찾아보시면 보통 물질이 다 있으니까, 그죠? 10번 같은 경우는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과 냉각 곡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체 아니면 액체겠지. 자, 11번 오른쪽 편은 물질 ABC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을 건데 실온에서 ABC의 상태를 각각 쓰시오 돼 있는데 지금 뭐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산소예요. 뭐 조금 녹는 점은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A는 산소고 기체예요. 왜? 실온이 마이너스 219와 마이너스 183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니까 기체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봐도 물이죠. 그래서 B는 액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고, C 같은 경우는 80과 218인데 네, 아무튼 뭐 C 같은 경우는요, 녹는 점이 지금 20도씨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녹는 점, 끓는 점 한번 풀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자, 1번 볼게요.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들인데 1번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2번 순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고요. 3번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죠. 4번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지는데 끓는 점은 항상 올라가더라 라는 말씀 드렸고요. 5번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과 전혀 다른이 아니라 각각 성분 물질의 성질은 가지고 있다고는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1번에 5번이 틀렸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혼합물은 각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물질의 성질을 가져요. 그런데 화합물은 순물질끼리 전혀 다른 순물질끼리 만나서 전혀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3학년 때 보겠지만 화합물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게 돼요. 알겠죠? 지금 혼합물에서는 이제 똑같은 성질을 가진다. 각각의 순물질들은. 1번에 5번이고요. 2번 가나다에 해당하는 물질대인데요. 가는 순물질 찾으시면 되고 물 되겠어요. 그리고 혼합물 중에서도 고른 건 균일 혼합물, 그리고 고르지 않는 거는 불균일 혼합물이고요.
1번 되겠네요. 나에서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게 공기, 그죠? 아니면 뭐 소금물 뭐 이런 것들 찾으시면 되고요. 불균일 혼합물, 우유, 주스, 뭐 아니면 흙탕물 이런 것들 있죠. 앙금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엉킴이 있거나 이런 것들 찾으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오래 놔뒀을 때 뭔가 침전이 생기거나 뭔가 가라앉는 게 있다. 이런 거는 불균일 혼합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3번 그림은 몇 가지 물질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다 돼 있고요. 가와 나는 각각 이제 순 물질이고요. 예를 들면은 가는 뭐 아직은 안 배웠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기체예요. 특히 뭐 여기서 기체에서도 뭐 수소, 기체 H2 뭐 이런 것들이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의 대표적인 이제 분자 모형이고요. 다는 이제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가나는 순물질, 다는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혼합물이고요. 답은 3번에 2번이고 가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네, 맞고요. 나는 순물질이지만 두 가지 빨간색하고 흰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된 순물질이다. 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 순물질로만 옳게 짝지은 것도 있는데요. 2번이고 물, 설탕, 에탄올이에요. 1번에서는 헬륨, 철은 순물질이지만 공기가 혼합물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암석도 혼합물, 식초도 혼합물, 과일 주스도 혼합물이에요. 그중에도 식초는 균일 혼합물, 과일 주스는 불균일 혼합물 되겠고요. 암석도 불균일 혼합물. 4번에서는 산소, 이산화탄소는 순물질이고요. 모래가 이제 혼합물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은 소금이잖아요, 그지? 이거 순물질이 되겠고요. 바닷물은 혼합물 중에서도 균일 혼합물,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 되겠어요. 자, 5번에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 물질마다 다르다가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1번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고요. 3번 색깔, 냄새, 맛 같은 겉보기 성질하고요. 어느 점 용해도 같은 것들이 있다. 맞고요. 4번 부피와 질량, 그러니까 양과 관련된 것들은 물질마다 다르겠지, 그지? 그래서 물질마다 같아도 뭐 질량이 같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 특성이 아니고요. 5번이 답이에요. 같은 물질이라도 양에 따라서 값이 변할 수 있다. 값이 변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6번 물질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 때문에 물질의 특성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되겠고 양과 상관없는 것들. 그래서 넓이, 밀도, 길이,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온도도 아니겠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밀도는 이제 우리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거고요. 6번에 4번이고 7번은 물과 소금물이 되어 있는데요. B가 물이고 A가 소금물인 것만 찾을 수 있으면 되고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 평행한 구간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순물질 뭔가가 끓는 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더라. 끓는 점 오름 현상이 나타나더라. 혼합물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7번에 1번이고요. 8번은 A가 물, B가 마찬가지로 소금물이고 어느 점은 항상 내려가더라 라는 걸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8번의 답은 2번이고요. A의 어느 점은 0도씨이다. 그리고 D급 A는 순물질, B는 혼합물. 8번에 2번 되겠고요. 9번 이제 고체 혼합물이고요. 이제 고체니까 녹는 점이겠죠. 그래서 어느 점도 내려가지만 마찬가지로 어느 점과 녹는 점은 같잖아요. 그래서 녹는 점도 내려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죠. 나프탈렌은 예를 들면 80 몇 도씨에서 녹는데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은 한 50 몇 도씨에서 녹는다. 그런데 혼합물을 했더니 녹는 점이 내려가더라. 그죠? 땜납이라든지 퓨즈처럼 뭔가 혼합을 시켜가지고요. 가열을 쓸 때 빨리 녹을 수 있게 만든 것들이죠. 9번의 답은 5번이고요. 혼합물은 녹는 점 어느 점이 내려가더라. 5번은 혼합물은 두 고체의 혼합 비율에 관계없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가 일정하다가 되는데요. 혼합 비율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소금물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금물 예를 들면은 소금을 더 많이 타면 탈수록 녹는 점 어느 점은 더 많이 내려가요. 조금 타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혼합 비율에 따라서 녹는 점 어느 점이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끓는 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답은 9번에 5번이고 10번 혼합물은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과는 다른 온도에서 얼거나 녹기 시작하는데 이와 같은 혼합물의 성질을 이용한 예가 아닌 것도 있는데요. 답은 1번이고요.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는다. 네. 2번 겨울철 눈이 내릴 때 도로에 제설제를 뿌린다. 3번 겨울철 자동차 앞유리를 워셔액으로 닦아도 얼지 않는다.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과
아이스크림 중 아이스크림 먼저 녹는다. 표준은 센 전류가 흐를 때 쉽게 녹아서 전류 차단에 사용된다. 근데 2, 3, 4, 5는 뭐 녹는 점, 어는 점이 내려가는 것과 관련된 거고요. 1번은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90번에 1번이에요. 자, 11번부터 19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풀어볼게요. 11번 끓는 점에 대한 설명을 원치하는 바가 되어 있는데요. 1번 액체가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라고 그랬고요. 2번 물질의 종류를 구별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죠? 3번 물질의 양이 많아져도 끓는 점은 항상 일정하고 양이 많아지면 끓는 시간이 달라진다. 4번 외부 압력이 달라져도 끓는 점은 일정한 게 아니라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지고요.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지더라. 그래서 11번에 4번 되겠네요.
5번 중요하다고 그랬었고 물질이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강할수록 끓는 점도 높아진다 그랬었어요. 이 관계 잘 기억해 두시고 A, B, C는 같은 물질이고 양이 다른 거예요. A가 양이 적다, C가 양이 많다 이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요. 1번 A의 끓는 점이 가장 낮다 틀렸고 2번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하는 것은 틀렸고 C의 질량이 가장 작다 틀렸고 4번 A, B, C는 모두 같은 종류의 물질이다. 12번에 4번이고요. 13번 C 같은 경우는요 끓는 점이 C, D, B는 순물질이고 순수한 물질이고 A는 아직도 끓는 점이 도달하지 않았네 그지? 그러니까 A가 끓는 점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 그리고 BD가 되겠고요. BD 중에서는 D가 물질의 양이 적다 라고 해도 되겠죠. B와 D는 같은 물질이다 맞고요. 2번 D는 B보다 질량이 작다 맞네요. C는 A보다 끓는 점이 낮다. 그죠? A는 아직도 안 끓고 있는 거니까. 4번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하는 물질은 D이다. 맞죠? 네. 시간은 가장 양이 적으니까. 5번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강한 물질은 C가 아니라 A가 되겠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A가 되겠고요. 13번에 5번 14번 70도씨 정도의 물을 감압 용기에 넣고요. 뜨거운 물을 감압 용기에 넣고 공기를 뺐어. 그러니까 외부 압력을 낮췄다는 거죠. 공기를 뺐다는 건 기압이 낮아졌다는 거고 외부 압력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물이 끓기 시작해요. 100도씨가 아닌데도. 그 이유는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은 입자 사이 인력이 약해지면서 끓는 점이 낮아지더라고요. 그죠? 14번에 4번이에요.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은 기압이 낮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낮기 때문에 쌀이 설익다. 15번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한 설명. 기억, 녹는 점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이다. 아니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죠. 니은, 같은 물질의 녹는 점, 어는 점은 같다 그랬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그랬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에서 물질은 두 가지 상태로 공존한다 그랬죠. 니은,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아요. 15번에 5번. 16번은 고체 물질의 가열과 냉각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되거나 요거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가는 고체, 나는 고체 액체, 다는 액체, 라는 액체 고체, 마는 고체 상태가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이 물질의 끓는 점이 아니라 고체이니까 녹는 점, 어는 점은 53도씨다. 2번 가마 구간에서는 고체 상태. 3번 나와 라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16번에 3번. 17번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고요. 마찬가지로 고체예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요. 1번 B와 C는 서로 다른 물질. 그런데 B와 C는 지금 녹는 점이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고 B가 먼저 녹았어요. 그러니까 양이 좀 적은 거겠지. 2번이네요. B는 C보다 질량이 작다. 17번에 2번 되겠죠. 18번 녹는 점, 끓는 점을 나타낸 거고요. 실온에서 실온 20도씨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했을 때 어디에 위치하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실온이 존재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20도씨가 녹는 점, 끓는 점 사이에 들어있는 거는 B 5.6과 80.1도씨 사이에 20도씨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D 마이너스 39도와 357도씨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18번에 3번 되겠고요. 19번은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는 지금 3층까지 나와 있는 거니까 고체, 액체, 기체까지 다 고려를 할 수 있고요. B는 녹는 점, A는 끓는 점이 되겠고 가는 고체, 나는 고체, 액체, 다는 액체, 라는 액체, 기체, 마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답은 5번이에요. 디귿, 나 구간에서는 고체, 액체가 함께 존재한다. 리을,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낮아진다고 했죠. 나 구간의 온도가 낮아진다. 19번에 5번 되겠고요. 뒤에는 한번 집에 와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조금 5분만 쉬었다가 밀도하고 용해도 조금 더 나아갈게요.